친애하는 애슈턴 양, 제 이름은 도시 애덤스입니다. 건지섬 세인트 마틴스 교구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전에 당신이 갖고 있던 찰스 램의 엘리야 수필 선집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앞 표지 안쪽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더군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찰스 램의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이 선집인 걸로 짐작건데 작가의 다른 글들도 나와 있다는 얘기 같아서요. 다른 작품이 있다면 당연히 읽고 싶은데 독일군은 건지섬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런던에 있는 서점 이름과 주소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찰스 램의 작품을 우편으로 주문하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의 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서점에 한 권 구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유쾌하고 기지 넘치는 글을 읽다 보니 찰스 램이 인생에서 엄청난 슬픔을 겪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군 점령하에서도 저는 찰스 램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돼지구이에 관한 글이 압권이지요. 우리 건지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도 독일군에게는 비밀로 해야 했던 돼지구이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찰스 램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찰스 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무릅쓰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니 찰스 램과 친구가 된 것 같거든요. 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도시 애덤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건지섬에 있는 도시 애덤스가 줄리엣 애슈턴에게 보내는 편지죠. 편지 글이라는 게 지금 이메일이나 어떤 문자보다 더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 필체를 보면 필체에서도 느껴지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운이 전해지지만 또 그 펜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잉크의 굵기라든가 또 흐려지는 것,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그 행간의 어떤 뜻과 의미도 읽혀질 때가 있거든요. 편지를 쓰다가 잘못 써서 지워가는 거, 지우고 다시 쓰는 부분, 아니면 밑줄 긋고 다시 쓴다거나. 어쨌든 그 손편지 받아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이 건지섬에 있는 주민들과 이 편지로서 인연을 맺는 그 줄리엣과 그 도시 애덤스라는 그 남자분의 그 인연이 연결고리가 편지였다는 것이 좀 와닿아서 먼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봄날 같은데요. 그래도 감기라든가 코로나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단체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죠.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어떤 체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라든가
SNS를 통해서 그런 체감하는 기온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문자, 화면으로 보는 글자들은 어떤 체감하는 온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더 이 편지 글이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이 코로나로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또는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좀 이런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직 새해, 양력으로는 새해가 되었지만 설과 입춘이 지나야지 진정한 새해로 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설 세고는 부디 코로나의 어떤 불안과 힘듦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편지글 19번째로 읽으려고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제가 두 손 모듭니다. 개 짖는 소리만 나면 둘이서 문 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렸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여태까지 보낸 선생님 앞으로의 편지를 책으로 묶으신다고 해서 이젠 편지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선생님께 드린 편지는 모두가 저의 감정을 그대로 쓰고 싶을 때마다 쓴 것이어서 정말 남에게 보이게 되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마음 놓고 편지 쓸 텐데 여간 괴롭지가 않습니다. 9일날 용구 부친이 오셔서 해질 때까지 선생님 기다리다가 주무시고 갔습니다. 갑자기 바쁘셨던 모양이지요. 개 짖는 소리만 나면 둘이서 문 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렸답니다. 고야의 카프리치오와 전쟁 참화의 판화를 구경하면서 둘이서 한없이 분노도 하며 서글퍼하기도 했어요. 고야는 인간을 당나귀로 또는 사냥으로 묘사하면서 전쟁과 억압장치와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했어요. 언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사에서 와서 사진 찍고 꼬치꼬치 캐묻는데 혼이 났어요. 세상 없어도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진도 안 찍는다고 별렀는데 이현주 목사, 최안택 목사, 또 누구누구 이름을 들먹거리며 비행기 태우며 구슬리는 바람에 제가 그만 넘어가 버렸답니다. 지난번 신앙세계에서 왔을 땐 일부러 화를 내고 꼼짝 않고 버텼는데 이번엔 그만 당하고 말았어요. 잡지에 또 보기 싫은 사진 내고 이것저것 미사여구 곁들여 거짓말까지 보태어 늘어놓을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 자꾸 부끄러워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고 화가 납니다. 참 생각지도 않는 것에도 시달리는구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가까스로 고통을 참아가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 좋아 더 괴롭히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는데 아무래도 소변이 너무 자주 막혀 항생제 2가지를 사서 먹어보니 하나는 부작용이 심해 중단하고 한 가지만 먹고 있습니다. 좀 더 건강이 좋아지면 소설 하나를 꼭 써야 한답니다. 죽기 전에 이것만 꼭 써야지 마음 먹지만 뜻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시면서 들려주신 한없이 길고 긴 살아있는 역사지요. 선생님이 만약 안 계셨더라면 제가 여지껏 살아남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자주 편지 쓰도록 해주시면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1986년 2월 12일 정생 올림. 추신. 21일 이현주 목사가 내려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언가 또 답답해진 모양입니다. 추위가 거의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은 몸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곳 뒷동산이 참 오르기도 좋고 봄꽃이 많이 핀답니다. 음력 설날 할머니들이 떡국수를 가져다 줘서 아직 2냄비나 되게 담아 놓았습니다. 할머니들은 가끔 오셔서 신세 타령을 늘어놓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모양입니다. 1986년 2월 13일 씀. 선생님, 이곳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 선생님, 그동안 편지도 없이 무정하게 지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권오삼 선생한테서도 듣고, 그리고 그저께 급히 대구 갔던 길에도 어느 분한테서 들었는데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 일어나시지도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에야 편지를 쓰게 되니 참 무슨 말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일어나시지도 못하면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너무나 걱정됩니다. 어떻게 견디시고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어제는 권오삼 선생이 와서 안동 권 선생님한테 차라리 여기 과천, 이호덕은 1986년 2월 학교를 떠나 3월에 경기도 과천으로 이사했다. 여기 과천으로 옮겨 오시도록 편지를 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8평인가 하는 독신자들이 쓴 아파트가 있답니다. 그걸 오삼 선생이 전세로 사든지 아주 사서 선생님 드리겠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사시는 비용도 걱정하겠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왜 진작 그런 생각 못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지요. 저도 권 선생님 이곳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있으면 난방을 전체로 하게 되니 연탄불 일일이 갈 필요가 없고 물 데우는 수고도 안 하지요.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에겐 아주 적당합니다. 여기 오시면 아는 분들 자주 만나 심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의논하기 위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봐서 6월 2일까지는 도무지 틈을 낼 수 없는데 그 후로 곧 가려고 하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빛에서 결애와 어린이 보냈지요. 그 책 가지고 필자들과 그 밖의 희망하는 분들이 모여 평가 모임 같은 것을 6월 초에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6월 초가 이르면 6월 중순으로 하지요. 여기 오시면 그런 모임에도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전 선생이 외롭게 될 테지만 이따금 여기 오도록 하면 되겠죠. 권오삼 선생한테는 앞으로 내일 창비 아동문고의 동시선집 편집을 부탁했습니다. 오삼 선생이 생각도 좋고 작품을 보는 눈도 정확하니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이현주 선생은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만 더러 우스운 일도 일어나고 있으니 힘껏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줄 적었습니다. 1986년 5월 23일 이오덕.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좋은데 어딜 가겠습니까?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올해 소식 못 들어 궁금했습니다.
마침 그저께 이현주 목사한테서도 편지 왔었지요. 이 목사도 선생님 과천에 오셨어도 한 번도 뵙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는 서울을 떠나려다 다시 주저앉는 모양입니다. 아마 몹시 시달려 심신이 무척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좀 더 나쁘다가 조금 나았다가 하는 거지요. 정말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눕지 않고는 못 베겨서 누워버립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제일 괴롭습니다. 아픈 건 괜찮은데 아무것도 쓰지 못해 마음이 상하는 거지요. 권오삼이 아재한테서 편지 받았는데 과천으로 이사오라 했더군요.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좋은데 어딜 가겠습니까? 누워있어도 여기가 좋습니다. 누구와 만나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제발 쓰고 싶은 작품이나 쓸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아플 수도 있고 참 자유롭습니다. 풀빛에서 결애와 어린이 2권 보내왔습니다.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했더라면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김용택 씨의 시가 좋았고 최아림 씨의 톨스토이 민화에 대한 글이 읽을만 했습니다. 아동문학의 기틀이 조금씩 잡혀가는 듯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바르게 자라면 세상도 많이 달라지겠지요. 전우익 선생님 그저께 토요일에 배웠습니다. 손녀딸이 하나 또 태어났다 했습니다. 6월에 모이면 저도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가끔 편지 주시기 빕니다. 1986년 5월 27일 권정생 올림. 출신 지식산업사에 맡기셨다는 동시집은 조그맣게 소박하게 내어주십시오. 그래야 책값도 헐해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될 수 있으면 아동도서는 값이 싸고 소박하게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그림보다 이해시키기 위한 그림이 더 낫고 저속한 그림보다 차라리 그림이 없는 쪽이 좋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다니시지 말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빕니다. 1986년 5월 31일 정생. 아동문학 좌담의 부탁이 있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권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곳 저는 일에 늘 쫓기기는 합니다만 편하게 잘 있습니다.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요. 새 가정에서 아동문학 좌담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어 많이 생각한 끝에 그곳 권 선생님한테 가서 몇 사람이 좀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때는 7월 하순. 모일 사람은 선생님과 이현주 선생, 권오삼 선생, 그리고 저 이렇게 4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떨는지요? 선생님이 너무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날짜는 확실히 어느 날쯤 좋겠는지, 좌담할 사람에 대해서나 좌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씨한테는 어제 편지로 연락해 놓았습니다. 새 가정 편집장 조선혜 씨도 그때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날짜는 7월 26일에서 31일 사이. 어느 날이든지 좋겠습니다. 벌써 한여름 같은 날씨가 되었네요. 부디 몸을 무리하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답 기다립니다. 1986년 7월 9일 이오덕. 우리가 아동문학 좌담회 한 기사 읽고 항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권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어제는 전 선생 편지도 받고 그쪽 소식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권 선생님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혼자 그렇게 당하시고 우린 이렇게 멀리서 가보지도 못하고 가까이서 가본들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저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점 그리고 한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점이 꼭 권 선생님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몸이 이렇게 건강해서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런데 권 선생님은 꼭 누가 옆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할 사정인데 많이 아프시고 위험할 때일수록 옆에 사람이 없고 도리어 사람들을 멀리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좀 회복되면 이번에는 남들만 생각하시니 난 너무 팔자 좋게 산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에 권 선생님 아프시단 소문 듣고 모두 걱정하여 이번만은 권 선생 자신의 생각대로 둘 수 없으니 어디 요양원에 가시도록 해야 한다고 의논했지요. 대구나 목포로 말입니다. 여기 권오삼 선생은 앞으로 권 선생 요양비는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말하고요. 이 오삼 선생이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장사를 고생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만한 걱정을 할 수 있는 경제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마음 쓰는 것이 보통 사람의 정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 고맙고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래 이제 다시 그냥 그대로 계시기로 하신 것 같은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요양원에 의사가 찾아가도록 걱정하고 있다니 의사한테 부디 자세한 얘기 다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해주십시오. 전 틈을 내서 10월 초나 한번 그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는 새 가정사의 조선의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가 아동문학 좌담회 한 기사를 읽고 강소천 씨 미망인과 딸이 동화작가 김영자 씨를 시켜서 항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디 이럴 수 있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권정생 선생한테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다느니 새 가정사에서 공개 사과문을 내라느니 하고 말하더래요. 새 가정사의 조선혜 씨는 왜 문학작품을 논의할 수 없는가? 공개 사과란 있을 수 없고 그 좌담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면 글을 써서 발표하면 될 것 아닌가 하고 말해주었답니다. 그 유족들이 참 별난 사람들인가 봐요. 속이 좁고 하니 그런 말을 하겠지요. 강소천 씨의 문학 세계를 두둔하는 유족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어제 오후에 다시 조선혜 씨 만나 얘기했습니다만 별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여자들이란 그런 것이 예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잊어주십시오. 그 새 가정 잡지가 좌담 기사 덕택으로 많이 팔리고 또 그런 엉뚱한 반응도 있어서 도리어 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는 그 일 생각하다가 그 뒷부분, 새 가정에 다 못 넣은 좌담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 중 이현주 선생이 김요섭 씨의 언급한 부분이 머리에 떠올라 곧 지식산업사로 종로 서적에 가서 사람 이름을 그대로 내지 말고 XXXC로 또는 복자로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썽은 안 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종로 서적에서 권 선생님 선집 내는데 그 좌담 기사도 넣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지식산업사에서는 무쿠지에 또 그걸 넣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두 곳에 나오는 기사는 제가 다시 녹음기를 틀어놓고 틀린 곳을 많이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종로 서적에서는 박상규, 이현주,
이준연, 윤태규, 이영호, 송현, 그리고 제 것까지 모두 7권의 창작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것은 하도 요청해서 옛날에 쓰기만 하고 너무 시시해서 발표도 안 했던 원고까지 찾아내어 겨우 한 권으로 묶었는데 참 남부끄러운 책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한길사에서는 동화선집을 2권 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편씩 선정해낸 것을 엮어내는 것이죠. 창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권 선생님, 언젠가 부산의 어디서 청탁이 와서 동화 보내셨다는 것, 그 뒤 소식 있었습니까? 소식 없다면 주소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많이 쉬시면서 지내시도록 바라면서 이만 두서없이 썼습니다. 1986년 9월 23일 이오덕. 글쓰기 교육 15호도 받아 읽었습니다. 선생님, 책하고 편지 고맙습니다. 종로에서 나온 책, 1986년에 종로 서적에서 펴낸 오물덩어리처럼 뒹굴면서 책을 보고 이젠 아무에게도 편지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또 편지는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전우익 선생님은 지금쯤은 돌아오셨겠죠? 유여촌 선생의 동화는 이쯤으로도 충분하고 강소천의 작품도 제가 가진 것으로도 됩니다. 논문은 오늘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자료를 들춰보면서 써야 하기에 시일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건강하다면 또 몰라도 기껏 원고지 10장도 못 쓰고 지치고 마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앉아있는 것은 좀 수월해졌습니다. 글쓰기 교육 15호도 받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본래 글쓰기를 싫어하는가 해서 저의 의견은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좋아하는 아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도 운동도 그림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듯이 글쓰기도 책 읽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이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쓰기 싫을 때가 있듯이 싫어하는 아이도 있기 마련이겠지요. 다만 교육을 통해서 글쓰기도 그림 그리기도 노래 부르기도 운동을 하기도 좋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통해 정확하게 아실 테지만 저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거의가 글을 쓴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논문 다 쓰면 선생님께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6년 11월 21일 권정생 올림. 장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또 샀습니다. 선생님, 편지 써야지 벼르면서 오랫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재원에서 가져온 숟가루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나아져 산꼭대기에 뺑덕이하고 둘이 오르내리고 시장에도 다녔더니 혼이 나도록 또 아파버려 이젠 아주 체념해 버렸습니다. 이현주가 목포 가느라 지난 월요일 와서 하루 묵어갔습니다. 한 2-3달 목포 돌산집에 있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불치의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랍니다. 저하고 같이 가자고 조르는 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자신 없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뭘 계획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 씁쓸해집니다. 지치다라는 일본인 과학자가 쓴 공업 사회의 붕괴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공해와 생존에 나온 선생님 수필을 읽고 자꾸 한숨만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식당을 기웃거려 찾은 곳이 역시 오염된 음식뿐이라고 하셨듯이 이젠 깨끗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머니께서 다른 건 다 씻어 먹을 수 있는데 소금만은 씻어 먹지 못한다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의 바다는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소금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언젠가 수입해오는 외국산 콩에다 얼마나 독한 방부제를 뿌려댔는지 그 콩을 옮기던 인부가 중독되어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냥 냄새만 맡고도 죽었는데 직접 그 콩을 우리는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해식품은 이 정도라 하고도 다른 정신공해는 어떻게 막을 수도 찾아내지도 못하도록 퍼져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와서 기독교인들은 사후의 천국에 대해 전에 없이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어서 죽어 천당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장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또 샀습니다. 땡덕이 혼자 날이면 날마다 멍하니 있는 게 안 돼요. 한 마리 사다 놓았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둘이 붙어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1987년 4월 5일 권정생 올림. 남들은 권 선생님의 아픈 몸을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권 선생님, 지난번 안동서는 그런 일을 벌여서 참 너무 죄송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니 깨달아집니다만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들끼리만 모여 조용히 얘기를 나누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참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안동서 들었는데 대구에서 하는 민족문학교실 강의를 맡으셨다고요? 벌써 날짜가 지나갔지 싶은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며칠 누워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왜 그런 일을 선생님께 무리하게 맡기는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응낙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울서도 그래요. 이곳저곳 와달라는 데가 많은데 모두 좋은 일을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런 곳에 다 나가게 되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전혀 손도 못 대고 맙니다. 부디 몸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남들이 권 선생님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권 선생님의 아픈 몸을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초판을 2000부 찍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다음 재판에는 그림을 넣고 인지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제가 보기로 시의 제목 자리가 너무 차지했고 표지 날개에 소개한 시와 양력이 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애를 쓰고 살폈는데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 틈이 없어 넘겼더니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 선생님 시에 좀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110쪽에 나온 통일이 언제 되니? 입니다. 맨 끝줄에 총을 놓으면 되지가 어떤가요? 자칫 잘못하면 총을 쏘면 되지로 오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크게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구나 우리 영남 사투리는 총을 쏜다는 것을 놓는다고 하니 말입니다. 나도 이걸 보고 혹시 활자를 잘못 박았는가 싶어 원고를 찾아보았더니 그대로 씌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보면 싶었지만 편지로서는 시일이 급해서 할 수 없이 그만두었지요. 총을 버리면 되지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아이들 나라는 어떤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달 안으로 시간 내어 한번 가겠습니다. 부디 무리한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8년 1월 31일 이오덕